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리스트 개념을 배우고 있죠. 리스트. 그래서 리스트 개념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리스트를 선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리스트 객체를 만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객체 중에 하나예요. 객체의 일종. 객체의 일종인데, 객체의 일종 중에 이제 리스트 말고도 이제 딕셔너리라는 개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뭐 나중에 배울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빈 폴더를 하나 만든 거예요. 즉, 객체를 하나 생성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변수에 객체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yes예요, no예요? 그죠? no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false죠, false. 그죠? 변수에 객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수를 여러분들 만들고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생긴다? 객체는 메모리 공간.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 공간이라는 거는 메모리 공간에서 힙이라는 공간에 생성된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객체가 생성될 때 두 가지가 만들어진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객체 본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객체가 갖고 있는 리모컨이 있다 했죠. 이 리모컨이라는 거는 뭐다? 바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주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소. 그래서 주소. 그러니까 주소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메모리 공간에서 이 녀석이 생성될 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주소값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내가 id 한 다음에 lst 이 변수를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얘를 출력했을 때 뭐가 나온다? 주소값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list2라고 했을 때, 그럼 얘랑 얘랑은 같은 객체예요, 다른 객체예요? 완전히 다른 객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걸 뭐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list2의 주소를 출력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출력해보니까 위에 있는 이 녀석의 주소랑 밑에 있는 이 녀석의 주소값이랑은 완전히 다른 주소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 list2도 결국에는 이 리스트가 바라보고 있는 이 객체를 바라보고 있다. 즉, tb 한 대를 지금 뭐예요? tb 한 대를 사람 두 명이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tb 한 대를 통해서 뭐 리모컨이 두 대라 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리모컨이 두 개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도 이 tv를 원격 조종하는 리모컨을 들고 있다 했을 때 얘를 통해서 얘를 조작하고 얘를 통해서 얘를 조작했을 때 결국에는 뭐예요? 같은 객체를 원격 조종하기 때문에 그 객체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10, 20, 30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20, 30, 40 다른 거죠. 그죠? 그러면 다른 거기 때문에 프린트 해가지고 리스트 해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각각 다른 이제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값이 나온다 해가지고 이 10, 20, 30이라는 값이 리스트에 들어가나요? 아니라 했죠. 10, 20, 30이 리스트에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폴더예요, 폴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폴더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그 폴더 안에 파일이 몇 개 들어있는 형태다?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는 형태다. 그러면 그 파일이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폴더가 생성됐을 때 저번에 그림 그렸던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메모리 공간이라 했을 때 얘가 메모리 공간에서 힙이라는 공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객체를 만들게 되면, 리스트라는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 리스트라는 객체가 여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파일을 몇 개?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 이제 10이 들어있고 20 들어있고 30이 들어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얘를 만들면 얘는 객체 내부적으로 이제 리모컨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 여러분들 변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리모컨의 주소값이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 변수를 무슨 변수로 한다 했죠? 제가 참조 변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뭘 참조하는 거예요?
이 객체의 주소값을 참조하는, 이 녀석의 주소값을 참조하는 참조 변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레퍼런스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변수라는 거는 어차피 이제 값이 재활용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객체를 가리키고 참조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 리스트 2를 만들었어요. 얘가 이제 리스트 2래요. 그러면 리스트 2도 마찬가지로 객체를 만들게 되면 전혀 다른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럼 얘도 만들어질 때 그 내부적으로 리모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리모컨의 복사분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 객체의 주소값을 참조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라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오긴 하지만 제가 여기다가 lst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같은 객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리스트에 0번째 값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도 영향을 끼친다? 바로 리스트 2한테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왜? 결국에는 리스트 2도 같은 객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바로 리스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사용하는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내장 함수가 있단 말이야. 리스트 전용 내장 함수. 자, 그러면 리스트 전용 내장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뭐 배웠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뵀죠. 값을 추가하는, 추가 같은 경우는 어펜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가로 붙어 있는 것들은 다 뭐다? 바로 함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추가하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수정. 수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의 0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0번째 값이 0번째 인덱스 값이 뭐다? 그렇죠. 값이 10으로 변경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삭제 같은 경우는 뭐다? 리무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삭제는 이제 딜리트라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다가 여기 인덱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삭제도 가능하고. 사실 이제 추가에는 이제 인설트라는 것도 있죠. 인설트. 근데 잘 안 씁니다. 얘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해당 값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수정, 삭제 또 뭐가 있나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수정됐으니까 길이 확인. 길이라는 거는 렌이죠. 렌. 그러니까 렌은 뭐의 약자다? 랭스의 약자다. 그죠? 길이. 리스트 길이라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소값 위치 확인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덱스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덱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이제 리스트 전용 내장 함수죠. 자, 근데 이제 리스트 전용 내장 함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아요,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외워야 되냐? 사실 외우면 좋습니다. 자, 리스트 관련, 리스트 관련 유용한 내장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고리즘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넘버스라고 이렇게 써볼 건데, 넘버스 여기다가 아무 값이나 한번 써봅시다. 3, 1, 4, 7, 13, 15, 여기다가 1, 2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지금 아무 값이나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지금 정렬이 되어 있지 않는 이제 그런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알고리즘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리스트를 정렬해 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정렬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정렬하지 않고도 리스트 전용 내장 함수 중에 정렬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정렬 함수. 그게 바로 뭐냐면 sort예요. sort. 자, 여러분들 sort라는 게 뭐예요? 바로 정렬이죠. 그죠? 근데 이제 sort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 바로 여기다가 numbers 한 다음에 sort.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이 리스트 정렬해줘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넘버스를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바로 정렬이 된 상태에서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것들, 그러니까 파이썬 외에 다른 언어 같은 경우, C 언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걸 정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렬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정렬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굉장히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정렬 알고리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약 버블 정렬, 퀵 정렬 해가지고 얘하고 얘를 비교하고 얘하고 비교하고 얘하고 비교하고 엄청나게 막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정렬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들이 많은데,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파이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정렬해달라고 하면, 리스트를 정렬해달라고 하면 그냥 솔트만 이렇게만 써주면 깔끔하게 정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잡하게 알고리즘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써볼까요? 이거를 GPT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GPT한테 뭐라고 해볼 거냐면 파이썬 리스트인데, 파이썬 리스트에서 솔트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while문을 코드 생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얘가 이제 생성을 해주거든요, GPT가. 자, 그러면 이제 버블 정렬이라는 걸 얘는 썼대요. 자, 보면 이제 반복문을 이제 포문이 반복문인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고 싶나요? 안 쓰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코드가 복잡해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버블 정렬이라 해가지고 얘를 하나하나 다 비교하는 거거든요. 3이라는 값을 1이랑 비교하고 4랑 비교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비교를 했을 때 3과 1 비교하니까 3이 더 이제 1보다 크네? 그러면 얘를 뒤로 밀어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문제 풀 때 솔트를 쓰니까 굉장히 편하게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파이썬 다룰 때는 이런 거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넘버스라는 거는 뭐예요? 리스트죠. 근데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넘버스 같은 경우는 얘는 뭐랄까 원본 리스트를 훼손합니다. 그러니까 원본 리스트를 훼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솔트하고 나서 프린트해서 넘버스 출력하니까 어때요? 이 리스트 자체가 지금 정렬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후부터 25번째 라인 이후부터 솔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원본 리스트는 다 뭐다?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본 리스트를 훼손하지 않고 원본 리스트의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복사본을 정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정렬함수 두 번째인데, sorted라는 게 있습니다. sorted. 얘는 또 좀 달라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리스트를 여기다가 이제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얘도 잠깐 주석 그러면 저는 프린트해서 sorted, 그죠? sorted 한 다음에 넘버스라고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써도 되나? 이렇게 써도 되네요. 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죠? 자, sorted numbers라고 하면 지금 이건 뭐예요? 내가 요 넘버스라는 리스트를 정렬해줘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겠네요. 제가 이걸 하기 전에 그래, 똑같이 합시다. 넘버스죠? 근데 넘버스의 주소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id 넘버스. 근데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얘하고 얘는 다른 주소값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같은 주소값이 출력될 거란 말이에요. 보이죠? 28, 28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렬하기 전에 이제 주소값이나 솔트를 이용해서 정렬한 뒤에 주소값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얘는 원본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본을 가지고 지금 원본 자체를 정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소값이 같은데,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이 녀석의 주소값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실행해보면, 자, 보이시나요? 자, 주소값 자체가 다르죠. 36, 88.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녀석은 뭐다? 원본 리스트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원본 리스트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훼손하지 않고 얘는 원본을 기반으로 해서 복사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본을 기반으로 해서 복사본을 만든 다음에 그 복사본을 정렬하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새로운 리스트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본 리스트를 훼손하지 않고 리스트에 복사본을 만들어서 정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어차피 원본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원본을 요 상태 그대로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라면 이제 그냥 솔트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원본 리스트를 훼손해서 정렬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솔트 함수 써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나는 이제 원본 리스트를 이제 써야 되고 그냥 원본 리스트에 복사본을 만들어서 이 녀석을 정렬한 뒤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원본 리스트를 훼손하지 않는 그 sorted라는 함수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렬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스트 역순 정렬할 때, 리스트 역순 정렬. 자, 리스트 역순 정렬을 한다 했을 때 어떻게 했죠? i는 여기다가 지금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일일이 세는 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한다? len, 그죠? len을 이용해서 리스트라고 쓰시고 넘버 쓰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했죠. 왜냐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0까지.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넘버스에 i번째 출력해주고 i는 마이너스는 1.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당 리스트를 역순해서 정확하게 역순 정렬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역순 순회죠. 역순 출력. 그러니까 역순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역순 출력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얘를 뭐 하고 싶다? 정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정렬.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건 뭐다? 오름차순으로 지금 정렬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거는 지금 어쨌든 그냥 단순히 반복문을 보여드린 건데 리스트를 역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sorted예요. sorted. 근데 이 sorted를 이용해서 프린트해서 sorted, 지금 넘버스 한번 출력해볼까요? 자, 근데 이제 원본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sorted라고 쓴 다음에 쉼표한 다음에 리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리버스. 그러니까 리버스가 뭐예요? 뒤집는 거잖아요. 역순이잖아요. 근데 그 리버스 앞에다가 는 한 다음에 to라고 쓰게 되면 이건 뭐다? 내가 해당 원본 리스트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 녀석을 역순 정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행해보면 자, 보이죠? 15, 13, 7, 4, 3,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굉장히 편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이제 출력을 하면 여러분의 역순 정렬한 상태에서 이 녀석을 뭐 한다? 출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놨기 때문에 그 오름차순을 정렬한 거를 다시 이제 뒤집어야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라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오름차순으로 먼저 정렬해야겠죠. 그쵸? 오름차순 정렬한 다음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역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는 자, sorted죠. sorted numbers에 얘 이제 len sorted numbers, 그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1 해서 while문 돌려서 i는 0까지. 그 다음에 프린트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어쨌든 이 녀석을 지금 출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i 번째 i 마이너스는
1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 그러면 실행해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름차순 정렬하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역순 출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솔티 사용이라 해봅시다. 자, 이게 뭐라고요? 일단 이게 역순 출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역순 출력, 리스트 역순 출력.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리버스 2로 하면 해당 리스트가 역순으로 이런 식으로 정렬된다 했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반복문을 이용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회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포문이라는 걸 배울 건데, 여기다가 sorted numbers, 그 다음에 print v 끝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건 순회 출력한 거죠. 순회 출력.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sorted, 얘네 sorted numbers는 지금 얘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씁시다. 리버스 sort, 이거 sort라고 쓸까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녀석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하고 나서 그냥 이제 반복문으로 일반적인 역순 출력하는 반복문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편하게 출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리버스라는 건 뭐다? 얘는 역순으로 출력하기 위한 문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의 원본을 훼손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리스트 역순으로 뒤집어주는 함수. 얘는 정렬은 아니고 그냥 원본 리스트를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리버스예요. 리버스. 솔트랑 달라요. 얘는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넘버스, 얘는 프린트 하시면 안 됩니다. 넘버스 해가지고 리버스 딱 쓰게 되면, 자, 원래는 넘버스가 어떻게 나왔다? 프린트해서 넘버스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리버스를 쓰고 나서 넘버스를 출력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바뀌어요. 보이죠? 2가 앞으로 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스트는 역순. 얘는 근데 역순인데 이렇게 쓰게 되면 뭐다? 얘는 원본 리스트 훼손입니다. 원본 리스트 훼손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만약에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다. 그러니까 해당 리스트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야 된대요. 자, 최대값.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된대요? 최소값.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려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돌려서 찾는다고 하죠? 굉장히 복잡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현재 리스트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max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min이라는 변수를 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반복문을 돌려야 됩니다. i는 뭐 1이라고, y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i는 이제 넘버스, 아니다, 0번째라 하고, 자, 넘버스에 len 넘버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프린트 i라고 쓰면 당연히 이제 이거는 그냥 뭐예요? 단순히 이 녀석의 길이만큼 출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우리가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을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전용 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만약에 자, 이 넘버스의 i번째가 max보다 크다. 그러니까 max보다 큰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max는 현재 0으로 둔 거기 때문에 제가 초기화 값을 0으로 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그냥 초기화를 제가 0이 둘 다 0이라 쓸게요. 그냥. 어쨌든 초기화 값을 써야 되는데 얘는 나중에 mi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그냥 0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넘버스 안에 있는 그냥 아무 값이나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넘버스의 i번째가 max보다 크다. 지금 i번째, 그러니까 0번째는 지금 뭐예요? 3이란 말이에요. 3. 그러면 넘버스 i번째에 처음에 0 들어오겠죠. 그러면 0번째니까 3은 3보다 크다. 당연히 틀린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넘버스가 크다라고 하면 이 넘버스의 i번째 값을 어디다 넣어주냐면 max라는 변수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면,
자, 제가 프린트만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맥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15라는 게 제일 크죠? 그럼 15가 나올까요? 자, 보이죠? 15 나오죠. 그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함수를 안 썼을 때 그냥 생 반복문을 이용해서 풀었을 때는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3이 처음에는 0번째가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이 맥스에는 제가 지금 뭐 넣었다? 3 넣어놨단 말이에요. 왜냐면 0번째가 3이기 때문에. 그러면 3이 3보다 크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조건만 타야 안 타요? 안 타겠죠? 그럼 그 다음에 1번째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1번째는 1인데 1이 3보다 크다. 거짓이죠? 그러면 계속 맥스는 뭘로 보존되는 거예요? 3으로 보존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렇게 비교하면 4가 3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네요. 그럼 맥스라는 변수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4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비교했을 때 7이 4보다 크다. 맞는 말이네요. 그럼 맥스라는 변수에 뭐 들어가요? 7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13이 7보다 크다. 맞는 말이네요. 그럼 13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5가 13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그럼 맥스에 15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회차에 이제 2가 15보다 크다 했을 때 거짓이죠. 그럼 맥스는 뭘로 보존된다? 15로 보존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민은 그냥 요 수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 반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끝입니다. 그럼 민이라는 변수에다가 넘버스 i번째 값 이렇게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민을 출력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결국에는 민도 자 나오죠. 그죠? 근데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하고 싶나요?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 간단합니다. 그냥 프린트해서 여기다가 자, 일단은 최대값을 구하는 전용 함수가 뭐냐면 맥스입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뭘까요? 그렇죠. 민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함수 써볼게요. 여기다가 똑같이 맥스2 그러면 맥스 그 다음에 넘버스 얘는 민이라 쓸게요. min2 여기다가 min 넘버스 끝났. 자, 넘버스니까 뭐야? wx 넘버스 잠깐만요. int 오브젝트 이지나 컬 뭐지? 왜 이게 나오는 거지? 요것만 써볼게요. 잠깐만요. 프린트해서 이렇게 넘버스가 이렇게 나온다. 넘버스 민 넘버 이게 전용 함수가 맞는데 int 오브젝트 이지나 콜렉을 타입 에러? 타입이 에러 나나? 타입이 에러 날 리가 없는데. 자, 잠깐만 볼게요. 요거를 밑에다가 쓸게요. 이렇게 해도 오류 나나? 민 이렇게 써줘야 되나? 아닌데. 맥스 이렇게 해볼까요? 그쵸. 해즈나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다라고 나오죠. 이거 맥스 함수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맥스 넘버스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파이썬 맥스 민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볼게요. 민. 그럼 지금 똑같이 썼거든요, 제가. 맥스하고 그 다음에 민, 그렇죠? 똑같죠? 다를 게 없는데.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찾을 때는 요 사실 맥스랑 민을 그냥 사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썼을 때 뭔가 지금 문제가 있죠. X 넘버. 얘 때문에 그런가? 근데 이제 얘랑 상관없죠. 왜냐면 이미 지금 여기다가 새로운 리스트를 다시 썼기 때문에. 자, 넘버스를 다시 출력해 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맥스하고 민이라는 요걸 사용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민과 맥스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요걸 제가 리스트를 조금 변경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맥스 넘.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리스트 맥스 에러 코드 이렇게 나오죠? 지금 뭔가 중복이 돼 있다. 요게 지금 제가 맥스하고 민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썼잖아요.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좀 바꿔줄게요. 됐어요. 그러면 잘 나오겠죠. 그죠. 요 코드 수정 안 했죠? 됐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함수명이랑 일치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에러였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맥스라는 함수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맥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인식을 파이썬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넘버스 안에서 여러분의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가 맥스고 최소값을 구하는 게 민이기 때문에 어떻다? 자, 간단하죠. 그냥 요거 두 개만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잡하게 요 반복문을 이용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합구나 리스트 합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리스트의 원소값 더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면 또 마찬가지로 썸이라는 변수 따로 마련하고 반복문 돌려가지고 일일이 더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다가 썸 넘버스 이렇게 쓰고 프린트 해가지고 RS 한번 출력해볼까요? 그러면 자, 보이죠?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값을 다 더해서 우리한테 넘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드린 것들이 다 뭐예요? 실제 알고리즘 문제에서 다 사용되는 문법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당장 외우라고 하면 다 못 외워요. 못 외우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못 외워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게 있고 내가 나중에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전용 내장 함수에는 이런 것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유용하게 문제풀이 할 때 그리고 또는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도 사용되는 문법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 전용 함수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